안녕하세요. 지난 강의에서는 2000년대 이후 산업의 글로벌화 및 기술 자립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석유 제품 수출과 주요 기술 성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석유 산업의 향후 과제 첫 번째 시간으로 석유 산업 환경 변화와 도전이라는 주제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석유 산업은 1962년 대한석유공사 설립을 시작으로 본격화되었습니다. 이후 산업에 종사해왔던 많은 인력들의 노력과 땀으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세계적인 원유 사용 및 정제시설 규모를 갖춘 석유 강국이 되었습니다. 또한 석유 산업에서 원료를 공급받아 현대 생활에 널리 쓰이는 각종 소재 및 제품을 생산하는 석유 화학 산업에서도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1972년 유공을 시작으로 한국의 주요 석유 관련 기업들은 세계 4위 규모의 설비와 제품 생산 능력을 갖추고 세계 유수의 다국적 기업들과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5대 기간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석유 및 석유 화학 산업은 각기 생산된 제품의 60% 정도를 해외에 수출하는 이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산업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및 ICT 제품에 이어서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이 한국의 수출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간 석유 산업의 발전에 기여해온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충분히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은 석유 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의 변화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 4차 산업혁명, 스마트 매뉴팩처, 인공지능 등이 미래 변화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에너지 변화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석유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주력 에너지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다운스트림의 석유화학 산업은 인류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재와 부품을 제공하고 여러 관련 산업의 원료를 제공하는 중요한 산업으로서 인류의 발전과 더불어 꾸준히 성장할 산업입니다. 한국의 5대 기간 산업 중 하나인 석유 산업이 향후에도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 생활 향상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미래 변화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해야 합니다. 또한 철저한 대비를 통해 석유산업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유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석유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859년 미국에서 석유가 최초로 발견된 이후 석유의 주 수요처는 조명이었습니다. 1900년 초 에디슨에 의해 전기 조명이 발명된 이후 조명 시장은 급속히 전기로 대체되면서 석유는 새로운 소비 시장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후 미국에서 대규모의 유전이 발견되었고 유럽과 미국에서 새로운 자동차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석유는 조명용에서 내연기관 연료로 급속히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현재 이르기까지 약 100년 이상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석유 에너지는 2차 에너지인 전기 에너지와 함께 2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또한 석탄 산업의 발전으로 시작된
1차 산업혁명의 폭발적 변화를 훨씬 능가하며 인류 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으며 인류 문명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현대 문명 사회에서 석유 없이는 단 1분도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인데 이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인류는 그동안 수요 공급의 문제로 수차례에 걸쳐 오일 쇼크를 겪었습니다. 오일 피크에 대한 공포를 비롯하여 원유 가격이 배럴당 수달러에서 150달러까지 극심한 변화를 겪으면서 석유 산업은 세계 경제, 국가 안보 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성숙된 산업으로 성장해온 석유 에너지와 석유 산업은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석유 산업을 둘러싼 새로운 변화의 트렌드를 살펴보고 미래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내연기관 자동차의 연료 변환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석유는 약 50% 이상이 자동차, 선박, 비행기 등의 수송용 연료로 사용되며 약 33%가 산업용, 약 10%가 주거 난방용, 약 5%가 발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송용 연료 중에는 자동차 연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자동차 연료 부분에서 굉장히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경우에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규제 강화로 탈디젤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클린 디젤 엔진의 개발로 높은 에너지 효율, 가솔린 대비 낮은 이산화탄소 배출 등으로 각광받던 디젤차는 규제 강화로 인해서 부품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졌고 유럽 대형 자동차 회사들의 연비 조작과 이딴 화재 사고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부응하기 위한 배기가스 저감 장치인 SCR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희박 질소 촉매 장치 등으로 인해서 자동차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따라서 완성차 업체는 디젤차의 판매 가격을 올리고 디젤차 모델을 줄이거나 단종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모델 확대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어서 앞으로 디젤차의 종말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2012년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까지 오르면서 디젤 엔진 차량이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국내 전체 신규 등록 차량 중 52.5%가 디젤 차량이었는데 최근 유가가 오르면서 디젤 차량이 다시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이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에 이어서 미세먼지, BMW의 디젤 차량 화재 등 악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디젤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친환경차는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는 대중화가 본격화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2027년까지 모든 경유버스를 CNG나 전기버스, 수소버스 등으로 전면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배기가스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한국과 유사한 대기 오염을 겪고 있는 유럽 주요 국가들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 과거 디젤의 본고장으로 통했던 유럽 자동차 시장이 이제는 디젤 퇴출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오래된 디젤 승용차의 도로 주행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 시행되었습니다. 로마와 파리는 2024년부터 디젤차의 시내 진입 금지를 확정한 상태입니다. 이런 결정으로 당장 모든 디젤차들의 운행이 정지되지는 않겠지만
약 1천만 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유로5 이하의 낡은 디젤차들은 이 대기오염 악화 시 언제든 운행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프랑스와 영국은 이미 2040년부터 디젤차의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한 상태이고,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2030년에 내연기관을 쓰는 자동차의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유럽에서의 디젤차의 종말은 차차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는 석유 수요 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석유 산업의 향후 과제 첫 번째 시간으로 석유 산업 환경 변화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석유 산업이 직면한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내연기관 자동차 연료 변환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